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 잠깐. 다음 기자님, 우리 오프닝송 아는 작곡가분들 많으시잖아요. 하나 받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만들어 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제가 생목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아 왜요? 조효정 씨. 요때만이라도 좀 네. 노래를 부를 수 차라리 있게. 송혜 선생님한테 해서 허락을 정식으로 받는 게 낫죠. 그럴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개 방송도 네. 잘 마무리하고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였는데 공개 방송 어땠습니까, 다들? 2주 만에 다시 모였죠. 네. 저희 어떠셨나요? 좀 소감들이 그때는 좀 저희가 헤어지느라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죠? 저는 일단 소감 첫 네. 번째로 네. 제가 우리가 소개할 때 하이스쿨에 뭐 반장 누굽니다, 군기 반장 이raw입니다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서기직을 내려놔야겠다. 내려놔야겠다. 김시영 씨. 석이 내려놓고 김시영 씨가 네네네. 해야겠다. 김시영 씨가 너무 잘 적어가지고 그래 잘 김시영 씨가 석이다. 진정한 석이는 김시영 씨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총무직으로 총무식으로? 네네네 갈아타겠습니다. 실제로 그 네. 태영 씨가 그날 저희가 모은 회비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불안불안합니다. 금 62,000원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와,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방침이 있더라고요. 급하면 잠깐 썼다가 내꺼놓고 딱 해요. 내고 그럼. 종무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뭐. 공금이라는 게 굉장히 네. 부담감이 있어요. 빵꾸만 안 나오면 된다고. 네네. 빵꾸 뭐죠? 펑크. 네, 펑크. 펑크만 안 나오면. 뭐 이자 붙는 건 제가 가져도 되죠? 통장에 넣었는데. 야, 그런 얘기 이제 하니까 얼마나 붙나? 10원 붙나요? 20-30원 붙겠지 네. 뭐. 그리고 또 가장 큰 수혜자는 또 이raw원 기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요? 그 조효정 조효정 씨. 기자라는 또 큰 또 영예를 네. 얻었어요. 그 네. 얘기를 이제 끝까지 하시는군요. 네. 네. 무슨 제가 조효정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저도 하시면 안 닮았다고 되죠.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닮았어. 아니 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닮았다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매기는 법이에요, 혹시? 아니요. 진심이에요. 진심. 실제로 만난 적은 없죠, 조효정 씨. 있죠. 어때요, 있죠. 어때요? 엄청 예쁘죠. 무슨 소리야. 저는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정말요? 네. 동국대 어. 연이 있네. 98학번이고 전 01학번이니까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대학교를 다니니까 비교도 조효정 못하게 씨처럼. 이뻐요. 그렇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봤는데 모르고 조효정 씨 보고 당원아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 그러지 마라.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네. 하 기자님 어땠어요? 저는 좀 집에 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세 번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오셨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감가상각이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첫해 매회 오신 이런 청취자분들 얘기로는 좀 네. 줄어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뭐 오신 분들한테는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애착을 갖고 준비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구나. 그 장소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좋았고 너무 그리고 이제 좋았어요. 그런 그 성혁 씨 도와주신 또 이 장비나 이런 장비도 것도 다 네. 고가의 정말 장비를 훌륭했는데 빌려서 왔어요, 그 친구. 정작 이제 뭔가 저희도 사실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뭐 태영 씨 협찬 건도 야, 그렇고 협찬 대단하던데. 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저희가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홍보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저희가 이제 제가 기자 입장이면 맨날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을 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겠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도 가끔씩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제 절박하게 알려야 될 때가 됐을 때 그런 절박함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재밌게 열심히 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다음 날 생일이긴 했는데 생일날 오전까지 좀 우울했어요.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들이 와서 이제 네. 생일 축하 노래 축하. 불러주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좋아졌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기대가 좀 제 나름대로 좀 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얻은 것도 많았지만 네. 좀 숙제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날 김숙 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네. 조만간 또 빌릴게요. 다시 빌린다. 네. 다시 도전입니까? 네, 그래서 네. 진짜 좀 잘 준비해가지고 포스터나 이런 것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맞아요.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도 제가 시작을 하든지 홍보를 위해 홍보를 하시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치면은 제가 인스타를 개설한 다음에 막
이렇게 연예인들 안 좋은 기사를 쓰고 제 인스타그램을 다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을 엄청 하죠. 들어오잖아요. 칼 들고 올 것 같은데. 엄청 들어오면은 그 팔로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홍보하는 일들이 되게 악의적이네. 그 팟캐스트 그 애청자들보다는 약간 하경원 어디 있어 이런 분들 많이 저격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수.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활기찬. 막 어쨌든간 고성이 오가는. 공개 방송에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야 임마 이러면서 너야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네, 뭐 누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근데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지만 나중에 박수 치실 거예요. 이러면서 막 좀 긍정적으로. 큰 그림이네. 예, 그렇게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김석 부장께서나 또 그렇고 장소는 괜찮다. 네. 라고 하시고 네. 이제 단지하는 걱정이 있다면 장비만 어떻게 보면 성혁 씨 잘 도움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좀 그런다면은 좀 더 좀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좋아요. 자리를 좀 자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돈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또 정엽 씨가 장비 아유, 때문에. 맞아요. 예. 이승혁 씨한테 또 이렇게 성혁 씨한테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죠. 네, 용돈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장비까지 빌려서 그분도 되게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앉아서 도런도런 얘기해도 되는 됐는데 그분한테는 계속 그랬거든. 야 20명 넘으니까 무조건 장비 빵빵해야 된다고. 그 20명의 출처가 저예요. 20명의 원단은 그 말의 출처가 저였어요. 그분이 계속 아니 형님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안 돼. 야 무조건 20명 넘으니까 100명 정도 되는 장비 가져와. 빌려오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랴부랴 이렇게 빌리고 대여해서 가져왔던 것들이 저희 명순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했지. 네. 안에도 인터뷰했던 내용 들어보면 뭐 도란도란한 정도의 사랑방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오셔도 좋을 그런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네. 한번 조만간에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맞아요. 저희는 장비랑 무대 이런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비가 됐다. 저는 들어오는 그래도 청취자분들만 있으면 된다. 요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다운 기자는 약간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니까 처음이었고 또 힘들었을 이제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좀 새로웠고 특히나 좀 이게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드러내지 않으셨던 저희 피자 누나님. 그분 진짜 대단하시네. 저는 피자 누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피자 누나님. 제가 싸야 됐는데 네, 그렇죠. 피자 누나님이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대로 킵이 됐다. 네. 피자가 킵이 됐다는 그래서 저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분을 보면서 댓글로 활동하지 않으셔도 숨어있는 그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샤이 방송을 사랑해주는 지지층이라고 분들도 그러니까요. 분명히 많겠구나 있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좀 희망적이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저는 방송한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살림사들 좀 장만해 왔잖아요. 드릴 네, 살림을 좀 준비했는데 네. 그게 녹음 문제로 우리가 음향기계는 좋았으나 녹음기계가 약간 없었잖아요. 그쵸. 녹음이 뒤에 근데 날아갔어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스피커 2개를 구비해놓고 이제 혹시 한 명의 기기가 안 될까봐 이제 이다원 기자하고 저하고 각자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게 제가 1교시 끝나고 이제 확인을 딱 해보니까 그 전화 온 타이밍쯤에서 끊겨 있더라고 녹음이.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폰으로 좀 녹음을 하시거나 그런 작업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비행기 모드는 필수다. 아하, 네. 꿀팁. 네, 그래서 2교시는 다행히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했더니 저희도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녹음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런 이유로 네. 사실은 저희 그 팟캐스트의 공개 방송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감사 인사를 표하는 자리가 그 이제 방송에 못 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협의 끝에 오늘 다시 한번 그 협찬해 주신 분들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고지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어떻게 1부 끝날 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하고 지금 끝날 때 한번 또 아주 하고. 지금 집중 잘 됐을 때 지금 하시죠. 지금 해야죠, 지금. 그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스킵하실 분들은 하세요 지금. 감사한 분들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진짜 싶어요. 고맙더라고. 낭낭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연예가 하이스쿨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캐주얼 다이닝 펍 토넬에서 외식 상품권, 좋습니다. 트렌디 선글라스 브랜드 와자에서 선글라스 교환권, 너무 받고 싶어했던 그 선글라스. 화장품 전문 브랜드 오마샤리프에서 스킨케어 세트, 진짜 네. 좋더라. 결혼 예물의 명가 주드 주얼리에서 주얼리 세트 드립니다.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주얼리 세트를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했더니 여보 이건 내가 쓸게. 이 좋은 건 내가 쓸 거야. 하고 지금까지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협찬 고지만 보면 저희가 무슨 주말 버라이어티 같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4개 정도가 부럽지 않아요? 네. 시청률 한 15% 이상 나오는. 그쵸. 네, 그 정도 아는 되잖아요. 형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 대박이다 진짜. 네. 저는 이태영 씨가 네. 협찬품을 하나 정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 다 나눠주고도 이태원 저희도 씨한테 하나씩 미안하더라고요. 선물로 주시는. 고생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고마워요. 광고주분들이 좋아할까요? 이제 매주 이제 또 하면 되니까. 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네.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는 게 하겠습니다. 좀 태영 씨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네. 준비를 좀 잘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좀 후일담 얘기를 했으니까 빠르게 좀 이번 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번 주는 다 이제 연예가 이슈 특집으로 좀 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장 아마 이번 주에 좀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네.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을 좀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생민 씨 관련 사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이장원 기자가 잠깐 뭐 이렇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네, 지난해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김생민 씨의 10년 전에 한 회식 자리에서 그 방송 스태프 A 씨와 B 씨를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기혁 씨와 니은 씨죠 맞아요. 저희는. 네. 네. 그래서 A 씨가 당시에는 이제 메인 작가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으나 이제 PD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고 A 씨는 결국 끝내 사과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다. 그리고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이 김생민 씨가 B 씨에게만 직접 사과를 했고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다. 이게 이제 골자고요. 그래서 이제 A 씨가 이제 디스패치에 이제 제보를 하셨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김생민 씨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지난달 21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받은 장면도 기사에 들어있어요. 네. 까지가 이제 이 보도의 이제 전부인데요. 이 관련 기사 나오고서 이제 공식 입장이 이제 바로 나왔죠. 이제 김생민 씨가 사실은 이제 소속사를 오랫동안 이제 혼자 활동하시다가 네, 소속사를 찾은 지 얼마 안 돼요. 그쵸. SMCNC 네. 그렇죠. 그래서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이 나왔고 김생민 씨는 이 성추행 의혹을 좀 인정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뭐 상대방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인지를 못했고 뭐 피해 사실이 이제 전해듣게 됐다. 뭐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뭐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도의 골자의 공식 입장을 밝혔죠. 근데 사실 굉장히 쇼크였던 건 사실 김생민 씨의 원래 기존 이미지가 서민적이고 네. 알뜰하고 네. 또 이제 맞아요. 뭐 배려심이 있고 네. 혹은 또 이제 그 동료들과도 굉장히 원만하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김생민 씨의 성추행 사건은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죠. 근데 이게 또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가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가도 지금 난리 났죠. 왜냐하면 지금 고정을 하시는 게 많아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김생민 씨가 사실 그 팟캐스트였죠. 김생민의 네. 영수증으로 이제 크게 그쵸. 이제 굉장히 데뷔 거의 한 20년 만에 떴을 거예요. 그렇죠. 전성기를 맞이하시고 그 92년도에 특채로 들어오셨으니까 26년 되셨죠. 6년 만에. 그래서 데뷔 26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졌거든요. 뭐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김생민이라는 캐릭터를 놓고 정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제 이동엽의 초조해 뭐 이런 거. 그쵸. 매사에 초조한 이성립의 동네 형님도 있는데. 그런 초조해. 그런 게 생겼다. 많은 초조한 분들과 같이 하는. 영수증 팟캐스트에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다시 정규 프로그램으로까지 입성을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짠내 투어라던가 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던가 또 오랫동안 해오셨던 TV 동물농장 뭐 출발 비디오 여행 그다음에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도 활약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김생민 씨의 하차 여부를 두고 또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 하차 여부 고민도 고민이지만 지금까지 찍어졌던 방송 분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히 짠내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로케이기 때문에 이미 촬영을 다 마치고 왔는데 이거를 아예 이제 방송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가가 발칵 뒤집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김생민 씨 성추행 사건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김생민 씨가 근 10년간은 사실 회식 자리에 잘 안 끼시는 스타일이래요. 거의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어떤 작가분에게 들었는데 왜 안 나오냐 좀 나와라 뭐 이렇게 맨날
안 나오냐 어울려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회식 자리 가는 걸 싫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안 가셨는데 이유가 왜 그때는 갔을까라는 물음표가 이제 방송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후로 안 가게 된 게 아닐까 싶은 좀 그런 추측도 생기네요. 그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원래 잘 가던 분이었는데 네. 그 어차피 사과하는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안 가려고 했던 건가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김생민 씨 본인도 굉장히 좀 후회가 크실 거고 이 또 이제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뭐 내 발등을 뭐 찍은 것 같다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뒷 얘기도 들리는데요. 사실 방송가도 또 방송가지만 광고계도 좀 발칵 뒤집혔죠. 이 김생민 씨 광고 많이 하고 있죠. 네, 김생민 씨가 이렇게 전성기 맞이한 이후로 광고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뭐 보험 광고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사실 그 유행어라고 하잖아요. 그래, 스튜핏 이거 가지고 잘 쓰여요. 잘 어느 써요. 브랜드에도 잘 맞아요. 네, 그니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분야의 CF를 찍었는데 그 위약금이 벌써 10억 넘는다는 맞아요. 얘기가 지금 있어요. 10억이 넘겠죠. 김생민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게 식품, 보험, 자동차, 쇼핑몰 등 거의 한 20여 개의 업체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17년 동안 약 이분이 이제 되게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뭐 타워팰리스에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전성기를 맞아서 광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광고 계약 조건에는 어떤 그런 상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할 시에 위약금이 책정되어 있죠. 이 20개 정도의 광고 수익에 대한 위약금을 생각한다. 이 위약금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3배 정도 3배 4배거든요. 그냥 계약금 보통 한 3배 정도인데 이태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약간 결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 미투 운동 때문에 뭐 찍어놓은 방송 분량을 방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영화계에서도 그런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약간 좀 어떤 대형 배우가 또 관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고 조사 중에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분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방송가 분들 만났을 때 요즘 자주 하는 얘기들이 출연 섭외할 때 혹시 잘 생각해 보시라고. 혹시 있었어요? 없으면 출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 근데 있다고 얘기할 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작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되게 좀 농담처럼 진담처럼 물어본데 작가들이나 PD들은 이게 사실 프로그램에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그냥 여성 패널이나 여성 출연자들로만 꾸려서 프로그램 안 될까? 막 이런 농담까지 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실시간에 뜨면 되게 좋아했잖아요. 요즘 실시간 1위에 딱 뜨면 뭔 일이지? 갑자기 맞아요. 미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김생민 씨 뭐 이제 이상 기자가 이제 방송 얘기 쪽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가장 직격타를 맞은 게 아마 이제 영수증과 짠내 투어일 텐데 이 두 프로그램은 김생민 씨 이런 좀 짠돌이 이미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수증 측은 제가 계속 뭐 옛날부터 이제 김생민 씨가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좀 촬영장 가고 싶다 이렇게 막 졸랐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제작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뭐 폐지는 아니지만 일단 방송 중단으로 좀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놓은 분량도 있고 한데 도저히 이게 김생민 씨 분량을 빼놓고는 방송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평가를 해주고 뭐 영수증을 보면서 뭐 이거 스튜핏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찍어놓은 걸 지금 방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장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방송에 안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짠내투의 경우에는 일단 방송은 내보내되 김생민 씨 분량을 최대한 좀 편집을 해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수 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 그 제가 이제 조사를 예전에 한번 기사 때문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연예가 중계의 리포터로 출연하셨던 거는 199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는 21년 됐고요. 그다음에 출발 비디오 여행 MBC인데 요거는 98년부터입니다. 이것도 20년 했어요. 그리고 동물농장은 2001년부터 출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유재석 씨나 이런 분들처럼 막 이렇게 3사를
프로그램 다 하는 분들을 놓고 이제 국민 MC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김생민 씨 경우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다 평균 15년 이상 한 프로그램이 각각 다 있는 거죠. 그 MBC 그러니까 지금 출발 비디오에 그쵸. 그게 20년 됐어요. 20년 넘게 했죠. 그러니까 SBS 동물농장, KBS 연예가주는 게 방송사마다 고정으로 맞아요. 10년 이상 장수 프로그램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5년 20년 가까이. 제일 짧은 게 17년이에요. 그니까요. 17년, 20년, 21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또 김생민 씨가 타워팰리스에 사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이거 약간 또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박명수 선배님이 저한테 저희 이제 막내 때 저희 참 불쌍하다고 이제 미씨 걔가 좀 힘들어지면서 니네 정말 불쌍하다 진짜. 무명 예전의 무명과 요즘의 연예인 무명은 차원이 다르다. 본인도 무명 생활이 길었잖아요. 네. 본인도 무명 생활이 길었지만 우리 때는 그래도 연예인이 되면은 할 수 있는 방송이 기본 5개는 있었다. 왜냐면은 이제 채널도 있고 연예인들 수요도 많이 없었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네. 챙겨주잖아요. 그쵸. 리포터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배그 프로도 있었고. 뽀뽀뽀도 네.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쵸. 아무리 무명이어도 무명 불쌍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때 수입으로 지금에 치자면은 몇 천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금액. 네, 진짜요? 그때 당시에 500 이상은 벌었다고 그 당시 하니까. 무명분들은 꽤 벌었네요. 그럼 그때 무명들은 뭐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무대도 했고 행사도 많아. 단무대랑 행사랑 방송 기본 5개씩은 방문대가 많이 없어요. 다 했기 아예 때문에 없었어요? 예, 아예 그 무명의 서러움을 그 수입이 보존을 해줬는데 요즘 이제 후배들은 정말 무명들은 아예 수입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돈 하니까 벌고. 힘들다 그만큼. 야, 그럼 이태영하고 저거 딱 나뉘네. 저는 옛날 무명이고. 저도 이태영 씨는 지금 저 무명. 2007년 무명이잖아요. 네. 데뷔가 오래됐다고 지금. 오래됐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도 이미 그랬으니까. 근데 박명수 씨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무명에 이렇게 자꾸 뭔가 선에 긋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기억이 우프네 이거. 좀 다르다. 우프죠. 네. 하지만 이제 20년 정도 하셨고 예전부터 이제 97년부터 방송을 해서 이제 열심히 또 저축을 하셔가지고 아끼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생민 씨 경우에는 옛날 무명이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부를 축적하셨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참 그렇게 해서 알뜰하다 정말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다 이런 시선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네. 또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또 아니 최근에 그 윤서인 씨죠 웹툰 네. 작가가 오늘 시간 네. 지금 현재 방송 금요일 날 또 김생민 씨를 저격해서 저격했더라고. 외제트 타고 다니고 타워팰리스 타고 다니는 짠돌이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또 저격을 하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그쵸. 번 돈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또 벌려고 말려고 쓰는 해요. 맞아. 그렇죠. 그렇게 벌어서 이야기하는 쓰려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버는 거니까 아끼고. 근데 그쵸. 이제 김생민 씨한테 많이 화나는 지점이 네. 이제 그분이 되게 뭐 좀 자상한 아버지의 뭐 아이들하고 뭐 와이프하고도 잘 케어하고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네. 일단 노래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 섞인 얘기가 있고 네. 제일 화나는 지점이 그렇게 돈을 아끼는 분이 네. 그 노래방을 하나를 잡았다고 자기 돈 내고 방을 하나 잡아서 따로 불렀다고. 그러면 그 돈을 기사에도 썼다는 나왔죠. 건데 네. 그렇게 돈 아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데는 또 돈을 썼냐 이런 또 여론이 본인이 있는 이제 거예요. 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 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이에 방을 따로 잡아가지고 작가를 따로 부를 정도의 정신이 있었던 건데 이걸 과연 취했다고만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점을 막. 근데 이제 느끼더라고요. 사실 이 김생민 씨가 인기 있던 이 프로그램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는 그쵸, 팟캐스트의 이제 코너였는데 네. 사실 이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팟캐스트예요. 왜냐면 언니들이 뭔가 이제 상담도 해주고 네. 좀 공감도 맞아요. 해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사실 영수증도 그렇지만 되게 여성 시청자들이 충성도가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요일날 잘 못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보려고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막 그걸 이제 네. 보고 웃으면서 이제 주말을 시작해야지 좀 좋은 네. 그런 건데 특히나 이제 여성 시청자들의 그런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에 이제 메인으로 계시면서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까 이 여성 시청자들이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정말 치명적이어서 오히려 제가 보니까 이 비밀보장 팟캐스트나 또 이 송은이 씨 SNS에 김생민 씨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또 댓글들이 엄청 달리면서 이 송은이 씨, 김숙 씨도 오히려 좀 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아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네요.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그 TV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우리는 보고 믿는데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천사 이미지로 요즘 매니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천사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렇게 선한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다정다감한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상반되니까 좀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충격이죠. 믿을 사람이 그렇죠.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했던 행동은 김생민 씨는 잘못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잘못했다.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예전에 우차사에서 활동했던 이동엽과 최근에 활동하고 이동엽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동엽은 아예 뭐 후배들한테 혼도 잘 내고 좀 다혈질의 어떤 나쁜 이동엽이었지만 그걸 반성하고 나쁜 이동엽이요? 네, 나쁜 이동엽이요. 진짜 벌 받아도 될 만한 나쁜 이동엽이었지만 그걸 깨우치고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동엽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생민 씨도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한 부분 있는데 있지 않을까라는데 옛날로 해버리면 어쨌든 그 옛날을 지우거나 뭐 그게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저도. 그쵸.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할 이유는 사실 없죠. 그런 부분은 예능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기자나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악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아니면 뭐 가수의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곡에 따른 뭐 컨셉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예능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웃음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불편하면 웃음이 안 나오죠. 네. 편안한 그죠. 상태가 돼야지 그죠. 웃음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데 네.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불편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네. 생기는데 네. 어떻게 편하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예전의 일일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소시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법적 처벌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본인이 빠진다고 결정을 했고 네. 또 이제 시청자들도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니까 네, 일단 맞아요. 그런 걸로 좀 먼저 속죄를 하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뭐 딴 거는 이제 그분이 뭐 과거에 한 일이나 이런 것 부분들은 뭐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빨리 사과하고 그냥 싹 다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확인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예전에 그런 기억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니면 그 이제 처음에 뭐 폭로를 하신 분을 역으로 무고로 또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과오를 빨리 인정하고 처리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대응에 있어서는 좀 세련됐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정말 좀 한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는 20년 동안 그 힘든 무명이라 하기에는 좀 다른 또 힘듦이 있을 거예요 아마. 김생민을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분에 대해서 알지만 그렇게 막 각광받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불과 한 7개월 동안 그 어떤 이제 인기랑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참 꿈 같은 시절이었을 네.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막 한순간 꿈을 꾼 같은 대중들의 사랑을 한 번에 받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갑자기 냉대해지는 바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느꼈을 때 김생민 씨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 것이며 저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절대 성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 뜨지 않겠다. 공식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방송도 하지 않겠습니다. 뜨는 기준이 뭡니까? 네? 뜬다는 기준이 뭐예요? 뭐 프로그램 지상파 하나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사에서 하나씩 하는 정도 뜨는 거니까 저는 변두리만 돌면서 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우프네요, 그렇죠? 우프네요. 참 또 이렇게 와이프 분이 들으면 또 무슨 생각일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저는 우리 하 기자님하고 이다운 기자님 그리고 이태영 씨랑 같이 이 방송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그냥. 이게 행복이야. 이거보다 더 세련되거나 이것도 불안해 지금. 이것도 불안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로도 행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생민 씨 소식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좀 시간이 조금 남아서 1교시 요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곤지암에 대해서 살짝만 그래요? 얘기해 보는 게 그 영화 곤지암. 네. 그 실화 바탕 맞습니까?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곤지암에서 뭐 사람이 돌아가신 적은 없죠. 이 곤지암이라는 영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더라. 난리가 났고 사실은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진통을 겪었거든요. 실제 곤지암에서 실제 거주하고 살리니까. 있는 주민들이 네. 이런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엽 씨처럼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왜냐면 광고할 때 그쪽에 네. 한 번씩 곤지암 먼저
예고편 나오더라고요. 막 하면 저 실화를 바탕으로 뭘 만들었나 보다. 땅값도 있을 것이고 네.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인데 안 그래도 이 영화의 이런 그 마케팅 때문에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곤지암 지금 정신병원 자리에 예. 원래도 많이 가는 자리였죠. 네네네. 그래서 뭐 CNN이 선정한 7대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제 하니까 이제 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곤지암 측은 이게 어쨌든 픽션이고, 픽션이고, 뭐 있는 뭐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이 제목에 대해서도 이 영화를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엔 법원에서는 기각을 그래서 상영이 시작됐죠. 내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스코어가 원래 이게 그 손익분기점이 80만이에요. 와 진짜 80만요? 80만. 진짜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었고 저예산이네요, 사실은 진짜.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옛날에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 보시면 페이크 다큐에서 핸들드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저도 옛날에 그 비슷한 있잖아요. 기법으로 찍은 그 페가라는 영화에 직접 나 그거 보다가 그 촬영장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 페가 보다가 열받아가 끄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재미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무서워서 다행이네. 첫 끝까지 다 못 봤어. 진짜 같더라고. 비슷하죠. 곤지암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것도 실화 아니에요? 페가도? 페가도 그런 소문은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실화에 집착하세요. 무서우니까. 그 실화라고 알고 해야. 싶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100% 실화고 되게 무서워요. 그래요? 네, 오래 가요 그거. 알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무섭다. 사실 등장하는 친구들도 이 페이크 다큐를 위해서 아는 얼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다 100% 다 신인입니다. 다 신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돈 들어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장비는 좋아 보이던데요? 장비는 이렇게 본인 얼굴 나오는 장비. 장비는 좋아 보이죠. 장비는 좋은 걸로 또 했겠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돈 들어가는 게 CG 조금 정도. 그래서 이 80만이 지금 벌써 개봉 28일에 개봉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됐죠. 173만 4천 2배 이상. 이미 손익분기점을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3일 만에. 네. 3일 만에. 왜냐면 이제 금요일 날 개봉해서 주말을 쓸었네요. 주말을 쓸었거든요. 주말을 쓸어서 관람 후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희전 혹시 보지 않았어요? 네, 저 원래 안 봤는데 어제 봤습니다. 무서워. 개봉관에서 봤어요? 어제 그 부스루 비 왔잖아. 왜 그래요? 밤에. 애엄마 혼자. 아니,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잘 돼서 이제 인터뷰가 또 이제 신인들이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돼서 인터뷰를 하려면 어쨌든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제 못 본 또 기자가 하나 있어서 같이 둘이 둘 다 애엄마요? 둘 다 애엄마인데 둘이 일단 하셨어요. 두 분이. 봤어요. 봤는데 저는 거의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을 못 뜨는구나. 이게 지금 이게 그 러닝 타임이 제가 잠깐만요. 러닝 타임이 90분 정도 94분 정도 되거든요. 길죠. 네, 그 중에 절반이 아니라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못 뭐가 들려요, 근데? 네? 뭐가 들려요? 뭐 이런 거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주변에 그런 막 방들이나 이런 데서 나는 소리? 아니요.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관객들이 숨을 못 쉬고 너무 무서우니까 욕은 약간 들려요. 조금씩. 너무 무서우면 욕해. 아이씨. 그만. 18 막 이렇게 욕은 들리는데 아이씨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 다 같이 놀래고서 웃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래고 웃을 틈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없어요. 야 저는 정범식 안 봐야 되겠다. 태영 씨 오늘 보러 가겠다. 저도 무서운 거 오빠. 나 안 봐. 정범식 감독이 전작이 기담입니다. 기담이 좀 유명한. 기담도 무섭죠. 네. 기담에 보면 그 엄마 귀신 있잖아요. 막 속삭이는 엄마 귀신이 있어요. 엄마 귀신이요. 엄마 귀신이 이번 영화에서 한 4-5명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했네요. 아이고 망했어. 그래서 저 진짜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서 가장 최강의 캐릭터라고 불리는 기담의 엄마 귀신. 그 기담의 엄마 귀신이. 근데 이 영화가 조금 더 쫄깃한 게 사실은 초반에는 좀 코믹으로 갑니다. 코믹으로 가고 이 이제 그 호러를 체험하기로 한 저희가 곤지암 정신병원에 이제 뭐 체험하기로 한
같이 가서 이제 유튜버가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호러 유튜버가 체험단을 꾸려서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을 간다. 요게 이제 설정이에요. 근데 그 꾸리는 과정은 약간 코믹하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방심을 조금씩 그래 그러면 저 중에서 제일 말 많고 떠드는 애가 먼저 죽겠지 뭐 이 공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사귄 애들 막 죽고 막 네. 이거 뭐 폐가랑 똑같은 또 느낌인데 약간 야하게 옷 입는 애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하게 옷 입는 애 죽고. 야하게 옷 입으면 죽어요 일단 걔는. 그렇지. 그런 거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탈 행동하는 놈도 죽고. 있는데 혼자 어디 가거나 이러면 죽죠. 중반부터 갑자기 몰아치면서 너무 저 진짜 그러면 이다운 기자가 본 닭살 거는 4분의 1이라는 게는 초반이네요. 그냥. 네 맞아요. 맞아요. 병원 들어간 이후부터 못 봤어. 그리고 기절한 거 아니야 혹시? 기절은 안 했어요. 기절 안 했어요? 기절은 안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막 들리니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엄마 귀신 같은 소리가 계속 엄마 귀신 들려요. 계속 쑥 쌓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어디서 눈을 처음 감았냐면 처음에 딱 귀신이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귀신은 있네요 일단. 거기 이게 귀신이 근데 있다. 공포 영화가 그 당시에만 무서운 영화는 사실 괜찮은 영화인데 제 예전에 주온이라는 일본 영화가 그쵸.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본 후에 이불 덮을 때마다 밑에서 나오는 건 그쵸. 아닌지 싱크대 밑에서 그게 애가 있는 생활 건 밀착형 공포였죠. 그런 것들. 그 정말 너무 TV도 못 들어서 TV에서 뭐가 하나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또 잔상은 어때요? 오래 가요? 올해가 다행히 눈을 감은 안 봤으니까 효과가 뭐 있어서 그게 없잖아요. 귀신은 처음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한테는. 무서워. 많이 나왔는데 그냥 끼끼끼 소리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본 귀신은 그 얼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지금은 그나마 좀 극복을 했는데 어제 집에 갈 때 생각나지. 끝나니까요. 네. 시간이 9시 정도 되더라고요. 깜깜하겠네. 비가 또 귀하잖아. 수수하게 내렸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저도 어. 처음으로 엄마 찬스를 썼습니다. 엄마 난 너무 무서워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네. 10분 동안 저 이거 비슷한 게 폐가 보다가 중간에 내 친구가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하면 다리 잡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다가 한 번 더 하면 짜증낸다 했는데 걔가 장난치길래 제가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영화관을. 그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무서운 거야. 전속력을 다해서 집에 가다가 카메라가 찍혔어요. 카메라 찍혀가지고 속도 위반했죠. 그거. 돈을 아니, 2배 냈네. 돈을 더 냈어. 완전 쫄보네. 쫄보야. 무서워. 집에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근데 어제 번쩍하더라. 제가 곤지암 그 시사 말고 완전 진짜 일반 관객들의 반응을 그쵸, 봤잖아요. 개봉관을 갔죠.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무서운데 15세 관람갑니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네요. 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면 다 갈 수 있는. 호기심이 있죠. 저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무리지어서 영화관에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애들이 소리 지르나 대부분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PC방에 나가지. 저 세대 같은 그것들은. 경우에는 네. 약간 고등학교 때 19세 관람가를 갔다가 갔다 몰래 왔다면. 그죠 들어가는 능력이 19세 관람가나 뭐 이런 저거 거 싶어서 하는데 몰래 들어가고 싶어서. 용문이 15세 되죠. 관람가에 고등학교 남자애들 셋이 막 이게 또 뭐 바리바리 싸웠더라고요. 저 그것도 처음 해서 그래서 뭐 안 무서우면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왔는데 영화가 시작한 중반에 있으면 욕을 막 치고하고 갔네요. 끝나고 나면은 팝콘이 저 군데군데 다 퍼져 있죠. 놀래가지고. 난 얘기만 들어도 지금 네. 오금이 저린다.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남학생들까지 오게 하는 매력이 있으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영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영화의 뭔가 인기의 그 원동력은 사실 뭐 내용이나 이런 거는 크게 예전 그쵸. 영화가 다를 게 없지만 네.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뭔가 또 그런 상황을 당하는 그 배우의 얼굴이 또 화면을 채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더 1인칭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맞아요. 자리에 가 있다는 느낌이 더 그런 많이 체험적인 드니까. 것 때문에 약간 게임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오는 심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유튜버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나 뭐 아프리카 TV에 되게 친숙한 친숙하죠. 시민들은 진짜로 스크린 엄청 큰 스크린으로 그거를 보는 실제로 그 귀신이 나온다는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자기가 받는 지금 하고 거예요. 있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네. 일종의 체험 영화. 야, 체험 영화. 올여름에 곤지암 그 병원을 그거 어떻게 귀신의 집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얘기도 그럴 일은 드리고 없을 것 싶었어요. 같아요. 왜냐면은요, 지금 전에 이태원 살인 사건 때문에 소송한 사건도 있었고, 이태원 그 지명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한 경우도 있고, 청년 경찰이라든지 범죄도시도 그 대림동 뭐 이쪽을 그렇죠. 가리봉 뭐 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가산동.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민원 넣고 이런 곡성, 것도 있었거든요. 곡성. 근데 이제 곡성은 좋은 케이스로 불린 게 그 관광지로 또 이렇게 유명해져서. 찾아오라고 했죠. 그쵸. 영화 세트장 이렇게 만들어서 또 곡성이 하고. 좋은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곤지암 주민들은 굉장히 열이 받았는데 사실 실제 촬영 장소는 부산 영도예요. 그래서 해사고등학교. 그 무한도전에서의 폐가 뭐 폐교 그 체험 옛날에 정준하 씨 막 난리 네, 났던데. 거기서 거기 이제 부산 경찰분들한테 쫓기고 막 했을 때 그 당시에 찍었던 해사고. 네. 거기 있었죠. 거기서 찍었는데 이제 이름은 곤지암이죠. 또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CNN에서 얼마나 무섭길래 세계 7대 으스스한 곳으로 꼽혔는가 해서 또 역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만들면 안 돼. 곤지암 전술병원은 예전부터 유명해서 그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무단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예 그 주인분들이 막을 쳐놓고 뭐 못 들어가게 담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개구멍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들어가시고 해가지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개봉을 하면 더 많이 올까봐 지금 또 아마 이제 그 입장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사실 뭐 제작진 측에서는 이 아까 픽션과 사실은 다르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은 실제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관객의 하나로서 어쨌든 곤지암이라는 공포물이 그동안 계속 난 남자 느와르만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평을 열었다. 그동안 사실 계속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잘 됐고요. 멜로물도 오랜만에 잘 됐고. 그래서 뭔가 이제 충무로가 이제 조금 다양해지겠구나라는 희망이 좀 보였던 작품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우리 관람객들은 한쪽 너무 편향된 장르만 보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였다. 맞아요. 스릴러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혹시 너무 뭐 이렇게 사건 사고 해결하고 뭐 어떤 나라의 뭐 잘못된 비리 밝히고 남자들만 나오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뭐 체험 자체가 약간 그런 영화관 밖에서의 그런 모든 번잡한 걸 잊어버리고 진짜 그 안에서는 뭔가 좀 그 작품에 몰두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너무 이제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가 오히려. 근데 곤지암은 약간 그걸 다 비우는 날려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영화니까 설명만 들어도 재밌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못 살겠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공포물에 강하다. 이 세상에 야 사람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끊고 한번 극장으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얘기 듣는데도 무서우면서. 저는 근데 예전에 이제 아까 이제 계속 폐가 얘기하시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담당을 했을 때 실제 그 폐가 촬영장에서 촬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쪽에 이제 의정부 올라가는 쪽에 있는 되게 국도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국도변에서 2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폐가에서 조금만 뛰어가면 소방서도 있고 마트도 있어요. 되게 국도에 가까운데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갖다가 거기서 한번 같이 그 출연 배우들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아마 검색해 보면 그 폐가에 이름 치면 나올 텐데 같이 들어가서 배우들하고 같이 그 촬영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딴 거는 뭐 기억이 다 남는데 좀 특이했던 상황은 약간 이제 사진을 찍는데 실력 사진? 약간 증명사진 같은 느낌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이상한 막 이렇게 기운들이 느껴지는. 아 실제로 폐가예요 거기가? 네, 실제로 폐가예요. 폐공장이에요. 폐공장. 그러니까 공장이 이게 미음자 형태로 공장이 있고 그 가운데 사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 형태인데 과거에 여기가 사탕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사탕이죠. 사탄 공장 아니죠? 사탕. 나중에 사탄 공장. 사탕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제 이게 되게 망해가지고 뭐 거기 이제 막 이제 뭐 공장 그 주 가족이 살았는데 다 죽었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저는 이제 딴 건 모르겠고 이제 거기 사택도 그렇고 뭐 1층, 2층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다락방도 있고 그런 게 무서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게 그냥 저는 이제 체험하고 이런 걸 또 나름 즐기는 편이라 거기 배우들한테 여기서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했더니 그 배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기숙사 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시면 사장실이 제일 안쪽에 있다.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장실 나오는데 그 사장실 그 서랍에 지금 쫄보 오빠 잔뜩 쫄았어요. 물건을 갖다가 찍어 오래요 저한테. 그게 이제 공포 체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와 되게 무서운 게 뭐였냐면 했어요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동남아 근로자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근로자분들이 막 글씨를 써놨어요. 이렇게. 태국말, 뭐 베트남어 이런 거를. 근데 그게 깜깜한 방에 딱 이렇게 저만 불빛 하나만 비추면서 가는데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모르는 글자.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장소에 온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고 결국에 화장실 갔더니 딱 이렇게 서랍을 열었더니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싶어서 딱 내려봤더니 구더기가 그만해요 이제. 오빠 문 방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쫄보 오빠. 그만해요.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배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썩었나 보다. 뭐 이런 거예요. 썩었다고요? 뭐 썩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영화 막바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안 봤다니까요 다. 아 그래요? 저 뛰쳐 나갔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귀신 때문에 죽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죽고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장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돼지 장기를 쓴 거예요. 그걸 찍어 놓고 그냥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냥 뭐 배우들끼리 그냥 버릴 데도 없고 하니까 나도 근데 거기에 이제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그만하시죠. 기억이. 정말. 그게 보고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았어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제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막 동영상으로 막 찍었어요. 제가 가는 장면을. 우와.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 당시에 이제 인터넷 기사에 첨부하려는 영상으로 찍었는데 못 썼어요. 왜냐면 제가 욕을 막 했거든요. 무서웠어요. 네. 제가 이런 무서우면 진짜 욕 나오더라. 그런 말을 한 그 영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제 저도 영화를 보는데 유독 제 옆자리만 쫙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줄에. 그럼 무섭잖아. 근데 막 위에서 에어컨이 나오는데 이렇게 귀신이 나올 때 에어컨이 막 나오니까 막 여기 너무 추워. 누가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어 하지마 야 벌써 4월인데. 곤지암이라면은 진짜 좀 오래 가겠네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이거 다 찍은 거예요. 어제 개봉한 제가 그 당시 찍었던 진짜 무섭겠다. 벽면 이런 거 있잖아요. 캄캄한데 그렇죠. 예. 밝은데 들어간 게 아니라. 깜깜한데 이렇게. 근데 저희 여기 누구랑 얘기해요? 지금 두 파트예요. 네. 곤지암이 근데 아쉽게도 오늘 어제 개봉한 바람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2위로 내려갔고요. 바람이 1위로 했죠. 근데 사실 바람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라서 아마 곤지암 보시고 너무 무섭다 싶으시면 바람 보시고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이 방송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 사진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재밌었는데 막 기겁을 하네요. 진짜 쫄보거든요, 저. 저도 쫄보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곤지암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관객 수가 나오면 또 분석하는 또 원인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곤지암 주민 여러분들도 좀 관광. 그리고 또 저희도 한 번씩 보고 또 한번 보기를. 한번 보세요. 얘기를 극장 가서 보세요 대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것이 뭐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규시에는 남은 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규시에서 뵙겠습니다. 네.